오늘은 1951년도 일사후퇴에 전후해서 그때 상황을 조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1950년 9월 하순에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으로 인해서 서울이 그러니까는 9월 28일 날 다시 수복을 했지. 수복을 해 가지고 그 여세를 몰아서 북쪽으로, 동쪽으로, 남쪽으로 완전히 남한에 주둔하고 있던 인민군의 허리를 끊어버렸어. 그래서 인민군의 그 전력은 완전히 전열을 잃고 완전히 아주 그냥 소멸되다시피 했지.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북진 동쪽으로 북쪽으로 간 유엔군이나 또는 국군들은 10월 1일 돼서 벌써 38선에 거의 다 갔다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주춤하고 있었는데, 이스만 대통령의 독촉도 있고 해서 다시 10월 1일을 기해서 일제히 38선을 넘어 북으로 진격하기 시작했다고 해. 뭐 그때는 완전히 이 인민군의 전력이 없으니까, 또 이북은 뭐 더군다나 없고 이남에 전부 인민군이 몰려 있었으니까 이북에는 거의 텅 비다시피 했지. 그래서 뭐 큰 전쟁도 없이 유엔군 국군은 평양으로 또 함경도 이쪽으로다가 아마 진격을 한 모양이야. 그런데 뭐 인민군이 없으니까 그냥 무사 통과로다가 그냥 계속해서 올라갔지. 그게 11월 달 돼 가지고는 거의 11월 중순 하순에는 거의 서쪽으로 압록강까지, 또 동북쪽의 함경도에서는 두만강 거의 입구까지 진격을 했다고. 더군다나 유엔군들은 이제 그때 생각에는 완전히 이제 크리스마스 전에 전후해서 또 연말이 안 돼가지고 이제 완전히 대한민국을 이제 통일시킨다는 아주 그냥 그 기쁨에 이제 꽉 차 있었지. 그런데 그 와중에서 이제 불행이 닥치기 시작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11월 말 11월 초로 중심으로 해서 중공군이 한국전에 개입했던 것이라고. 그런데 이 중공군이 그때 당시에 대군 소위 100만 명이 된다고 그래. 그 100만 명이나 되는 대군이 밤이면 은밀히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서 그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낮에 정찰기를 띄워서 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이네들은 밤중에만 움직이고, 그래가지고 밤중에 움직여서 산속에 숨어 있는 거야, 낮에는. 그러다 이제 밤이면 이제 그 산을 타가지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지. 그런데 특히 함경도 쪽에서 미군이 이제 많이 올라갔는데, 미군은 뭣도 모르고 이제 계속해서 북진하는 거지. 압록강을 이제 앞을 보고 뭐 크리스마스 전에 또는 새해가 되기 전에 완전히 정복한다 그래서 그야말로 아주 그냥 기쁨에 차가지고 크리스마스 파티, 새해 파티 이런 걸 이제 참 그런 걸 할 거라는 즐거움에 쌓여서 그냥 계속 올라가고 있었지.
오죽했으면 평안도 쪽에서 올라간 국군들은 11월 말경에 벌써 압록강까지 가가지고 압록강에 물을 그 휴대용 수통에 넣어서 이승만 대통령한테 바치기도 했으려고. 그것이 그때 당시에 뭐 레디오에서 나오고 하니까는 다 알지. 그래서 온 국민도 이제는 다 이제 남북 통일이 눈앞에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지. 그런데 특히 한경도 쪽에서 내려온 그 중공군이 약 100만 명이 거의 됐다고 하는데, 그네들이 이제 다시 얘기해서 포위작전을 하면서 이제 뭣도 모르고 게을러 온 이제 유해군을 포위하면서 그걸 자꾸만 그 밤이면 깽가리 치고 호적 불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유해군한테 덤벼드는 거지. 그게 뭐 한두 명도 아니고 그 많은 숫자, 특히나 밤이면, 낮이면 가만히 숨어있고 밤이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비행기가 아무리 좋아도 폭격하는 것이 그게 효과가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원체 뭐 숫자적으로 뭐 10대 1 정도밖에, 여기 올라간 거는 거의 10만 명밖에 안 되는데 걔네들은 100만 명이 된다니까는 수적으로 봐도 뭐 엄청난 차이가 지지. 비록 걔네들은 뭐 무기라는 게 정말 뭐 소총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뭐 원체 수가 많고 밤이면 움직이기 때문에 그걸 당할 수가 없는 거지. 더군다나 그 시기에는 말 들어보면 한경도 이쪽은 엄청이 추워가지고 영하 뭐 20도를 오르내렸으니까 뭐 더군다나 유해군 그렇게 더운 데서 살던 사람들은 그걸 참 견디기가 어렵지. 날씨는 춥고 밤이면 그 중공군은 꽹과리 치고 호적 불면서 자꾸만 덤벼들고, 이제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주춤하기 시작했는데 북진하는 것을.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씩 이제 후퇴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 후퇴하는 길이 뭐 다 아다시피 한경도는 전부 산 아니야. 산, 깊은 산만 주로 있는 데고, 뭐 평지라는 게 무슨 뭐 그 해변가밖에 더 있겠어? 그러니까는 인민군의 중공군의 그 포위작전이라든지 밤중에만 침범하는 데는 당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이제 11월 하순, 12월 초순부터 이제 전적으로 이제 후퇴하기 시작했지. 특히 후퇴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이제 그 후퇴로가 많지 않았던 모양이야. 거기는 왜냐하면 언제 산이 많아서 진격하는 것도 그렇고 후퇴하는 것도 그렇고 평평한 지역으로 내려오기란 그렇게 쉽지가 않고, 오직 장진호라는 그 한경도의 큰 흥남 쪽으로 내려오는 호수가 있는데 그 근방에서 아마 그게 후퇴로 온 모양이야. 근데 이북의 그 중공군의 그 놈들이 그 장진호 그쪽으로 내려온다는 그러한 그 작전, 그러한 그 틀림없이 그쪽이 후퇴로 오니까 이제 거기를 막아가지고 포위해서 전멸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거기서 참 사상 최초의 그 엄청난 전쟁을 거기서 했지. 그래서 미군도 많이 거기서 손실을 받고, 또 더군다나 뭐 아무리 저거 해도 중공군도 거기서 많이 죽고, 이제 이래 가지고 이제 그 후퇴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지연을 시키려고 계속해서 그 접전을 하고 또 비행기 폭격하고, 그리고 이제 후퇴를 천천히 내려오기 시작했을 거야 그때. 그래가지고 거기 전투가 원체 치열했기 때문에 뭐 후퇴라는 것이 겁적 와가지고는 후퇴로가 변변치 않아요. 그러니까 할수 없이 흥남으로 전부 모였지. 군인들이 그쪽으로 후퇴해서 모여가지고 미 군함으로다가 이제 거기서 흥남 철수라는 유명한 그 철수 계획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군함에 전부 군인들 싣고 내려오기로 했죠. 후퇴하기로 했는데, 그런 후퇴하는 과정에서 한경도의 그 주민들이 전부 피난을 오는 거야. 뭐 피난 와봐야 뻔하지, 거기 길이라고는 없어요 별로. 그래서 결국은 흙나물로 전부 모이는 거야. 그러니까 미군이 후퇴하는 길을 따라서 같이 피난민들도 글로 따라서 내려왔다고. 결국 도착 지역이 이제 흥남 부두인데, 거기에 이제 철수를 하려고 미 군함들이 많이 직결돼 있었겠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복잡한 과정이 있었지만은 어쨌거나 미군 한 10여만 명 되는 거, 또 피난민도 또 한 10만 명 되고,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 배를 갖다가 다 실을 수가 없어서 무기라든지 기타 보급품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바깥에 내다 던지고, 그리고 사람들을 피난민하고 군인들을 다 거기다 실었다는 거예요. 물론 후퇴할 당시에는 그러한 그 군수품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거기서 두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은 전부 폭파시켜가지고 막 다 태워버렸지만, 어찌됐든 그러한 그 참혹한 예상치 않았던 이제 후퇴가 있었지. 그래서 이제 그러한 소식이 아무래도 이제 남한에 이제 그 서울이라든지 서울 근교 또 한강 북쪽 남쪽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국민에게 이제 그것이 소식이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그러니까는 이제 뒤숭숭했지. 아, 다시 또 후퇴하는가 보다. 이게 큰일 났다. 더군다나 또 서울 근교나 어쨌든 하여간 그 남쪽에 있던 사람들은 이북 치하를 몇 개월 당해봤으니까 뭐 얼마든지 뭐 죽을 수도 있으니까는 이제 겁이 나서 아, 이거 피난을 가야 되겠다 하는, 전부 그 뭐 거의 다 사람이 이제 피난을 갈 수밖에 없다는 이제 그러한 그 마음을 먹게 됐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피난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는 12월 말부터 해서 이제 부지런히 그 피난 갈 준비를 했지. 물론 그때 아버지도 이제 몸이 성치 않았지만 엄청 꼼꼼하시고, 아버지가 그 피난에 대한 준비를 전부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할머니와 같이 했던 걸로 생각된다고. 그 아버지 말씀이 뭐냐 하면, 아무리 난리라도 우선은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키우던 황소가 있었어요. 여름에 농사 짓던 황소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외갓집 친척 어려운 사람을 시켜서 소 한 마리를 이제 일도 한 건 꽁꼬고 그냥 거저하고 이제 소만 그냥 키워달라 이래서 둬뒀던 소가 하나 있었어. 그래서 그 두 마리를 급하게 팔았지. 그때만 해도 돈의 가치가 없어가지고 그 두 마리를 팔아던데, 하여간 돈에 거의 아마 한 반가만이 됐을 거야, 그 돈의 부피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응급부다가 넉넉한 게도 돈을, 그 당시에는 뭐 다 뭐 세상 사람이 돈이 없는 시대니까, 그래도 우리는 소 두 마리를 팔았기 때문에 급한 돈을 마련했지. 그리고 이제 피난을 갈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 쌀을 몇 가마니 참 이제 맨날 큰 솥에다가 볶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지. 그래가지고 여러 봉투를 만들어가지고 헝겊 봉투를 만들어서 그 봉투에다 전부 넣어서 이제 그것도 많이 준비해 놓고, 그때 당시 왠지 하여간 그 아버지는 그 명주실을 우리가 그 사두고 있었다고. 그것이 두 뭉치인데 아마 전체적으로 무게가 한 100kg 됐을 거야. 근데 그것이 그 당시에는 그것이 이제 큰 돈이 된다고 해서 난리통이니까는 이제 실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옷감을 짤 수 있는 실이니까 그게 귀하다고 그래서 그게 참 돈의 가치가 크다고 그래서 그 두 뭉치가 그 준비해 놨던 것 같아.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은 이제 피난을 가져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챙기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가족이 그때 농사 짓고 소가 있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는 집안 식구가 다 피난을 갈 수가 없다고 같이. 그래서 식구를 둘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먼저 피난 갈 사람을 이제 할머니하고 이제 내 누님 두 분하고 형수하고 나.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다섯 식구지. 다섯 식구를 한 조로 만들어서 한 그룹 만들어서 이제 먼저 피난 나간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두 번째로 나오실 분이 좀 이따가 나오실 분이 아버지하고 어머니 그 동생들 셋 그리고 모습 하나 그 여섯 식구가 이제 우리가 떠난 다음에 이제 전세를 보고 또 그 후에 즉시 따라 나오신다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1월 4일 날인가 1월 하여간 뭐 2, 3일밖에 안 돼.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먼저 출발하게 됐다고. 그래서 이제 다섯 식구마다 이제 조그마한 그 등에 실 수 있는 질방을 만들어서 전부 하나씩 이제 비기로 했는데 그 속에는 이제 한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돈들을 전부 나눴어요. 조금씩 다. 다섯 피난 나올 다섯 사람이. 그래서 나눠가지고 전부 니꾸 잡고 뒤에 거기에다 전부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미숫가루를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미숫가루 봉지를 만들어서 몇 개씩 하고 그리고 뭐 양말 같은 거 해서 이제 등에다 치고 각자 다 졌지 똑같이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우유소 똥을 이제 치워가지고 이제 댐자리에다 갖다 웬기는 조그만 두 바퀴가 달린 그 구루마가 있었어요. 뭐 아주 엉망이지 뭐. 그래서 그걸 대충 이제 닦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쌀맨말 하고 그저 무슨 그 비단 보따리 그거 두 뭉치 그거 하고 그리고 이제 간단히 이제 그 음식할 수 있는 뭐 식기 같은 거 좀 싸고 옷가지도 좀 싸고 이래 가지고 이제 한 구루마를 만들어서 그걸 끌고 등에 짐지고 이래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1월 2, 3일경에 그때도 무척 추웠어요. 눈이 많이 왔고 그 추운 겨울에 이제 떠나기 시작했다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어디로 뭐 갈 목적지도 변변치 않아서 어쨌거나 한강을 건너서 그때는 뭐 얼어 있었으니까 그냥 뭐 얼음판을 그냥 가면 되니까 도광 해가지고 이제 성남으로 해서 청주로 해서 우선 충청도 그 남단에 있는 보은 그 부근까지 간다. 거기에서 이제 귀가할 거다. 이런 이제 아버지하고 약속을 하고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제 후소로 오셔야 될 테니까 그쪽에서 만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먼저 떠났지. 뭐 아다시피 뭐 그냥 그 떠나는 그런 것이 그때만 해도 뭐 시골 사람들이 뭐 내병이 바깥을 뭐 가보지도 못하고 뭐 평생을 동리에서 살다 죽는 사람도 많았지. 근데 정처 없이 한겨울 춥고 눈보라치는 그러한 길을 나선다는 것은 그야말로 정말 보통 그 정신적인 고통과 충격이 아니지. 그치 뭐 어떻게 오겠어. 난리가 나서 이북 사람한테 잡혀 죽느나 피난 가다가 죽는거나 뭐 그래서 우선 피난 가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청주 쪽으로 이제 가기로 했는데 우선 그때만 해도 우리가 나서 보니까 뭐 벌써 그 피난 길에는 뭐 피난민들이 꽉 찼어요. 뭐 꽉 차서 뭐 어디 갈 뭐 그 목적지를 뭐 이렇게 허맬 필요도 없어. 그것만 따라가면 돼. 그냥 피난민 그 길에 꽉 차 있는데 그 사람들만 쭉 따라가면 그게 남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따라서 이제 우리도 이제 따라 나섰는데, 에, 아다시피 정말 그때만 해도 그런 시골길을 가보지도 않고, 더군다나 그 겨울에 그 눈 깔린 길을 참 피난민하고 같이 이렇게 간다는 거는 참 그야말로 뭐 육체적인 것보다도 정신적으로 얼마나 그 답답해. 아주 허황되고 힘들고 무섭고 이렇지. 그래서 이제 가다가도 참 목이 말르면 이제 그때만 해도 뭐 물통이 있어 뭐가 있어, 물이 있어도 뭐 다 얼어붙어서 물 가지고 다닐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물 대신 이제 옆에 이제 눈이 있으니까 눈을 이제 이렇게 한 주먹 입에다 집어넣고 물 대신 먹어가면서 이제 가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뭐 그때만 해도 하루에 가봐야 뭐 몇십 리 갔겠어? 한 뭐 50리 갔을까? 40리 갔을까? 이렇게 갈 거야. 그 피난민들이 전부 뭐 저거 해서 뭐 저희들 가는데 뭐 거기 혼자 어디 뭐 비좁고 먼저 갈 수도 없는 거고 따라서 가는데, 아마 하루에 아마 겨울이니까는 한 50리 가면 잘 갈 거야. 가다가 그 쉼터도 없잖아. 잠을 잘 때도 없잖아. 뭐 그때만 해도 길에 보면은 길 옆에 그 초원에 그냥 다 쓰러져 가는 초가집 같은 그 아주 정말 짐승이나 살 법한 그런 것은 뭐 그런 것만 눈에 보이지, 뭐 집 같은 집이라든지 무슨 뭐 어디 큰 무슨 학교라든지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쉴 수도 없어. 그래서 이제 내가 아이디어 냈지만은 나는 어떻게 하는 거니? 시골에 가면 농사 짓는 촌이니까 그 가을에 집가리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쌓아놓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길 가서 그 구멍을 뚫어. 그래서 굴을 뚫어, 이렇게 대충. 굴을 뚫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좀 넉넉히 이제 뚫어 제껴 가지고 그 다섯 식구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예. 다섯 식구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밤을 지새는 거지. 그래서 날이 후원해지면 다시 기어 나와서 그때 뭐 죽기 아니면 살리니까 뭐 그런 추위야 뭐 참을 수밖에 없고 또 뭐 별 재간이 없지. 그래서 낮이면 이제 또 다시 이제 피난민 대열에 끼어서 또 내려가고. 그때 느끼는 거지만은, 그때 어린 마음이지만은 참 가도 참 사람이 살만한 집 같은 걸 구경도 할 수가 없고, 보인다는 게 그냥 오막살이 그런 집 그저 뭐 좀 보이고, 농경지라는 것이 그냥 무슨 뭐 참 번듯한 농경지도 볼 수가 없고, 너무 서글퍼. 우리나라가 왜 이런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아다시피 뭐 그냥 당군 5천 년을 역사를 갖고 뭐 고구려, 고려, 신라, 백제, 이조 시대에 그런 시대의 역사를 공부하면 뭐 화려한 사람도 많고 유명한 사람도 많고 우리나라의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를 많이 그 역사책에 기록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어린 마음에서도 우리는 참 멋있는 나라다,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왔건만, 거기 가서 가만히 그 수백 리 길을 가면서 주위를 앞만 봐도 그러한 그 영광스러운 역사의 흔적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전부 어떻게 전부 거지 짐승의 나라 같기도 하고 거지 나라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그때 참 마음이 많이 아팠다고. 아다시피 그때 뭐 우리도 태어나서 서울에서만 있었지 어디 뭐 시골에 뭐 제법 멀리 가본 적도 없기 때문에 너무나 생소하고 너무나 슬프지. 더구나 피난의 그 민들하고 같이 쎄서 내려가다 보면은 참 아낙 애들은 그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대부분이 그렇지, 머리 위에 보따리를 이고 한 손은 거기 잡고
또 한 손 등에는 어린애를 업고 또 한 손은 한 3살 4살 먹은 애들 끌고 이러고 나가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참 그거 기가 막혀. 물론 남자들이 이제 군대 갔겠지. 그러니까 이제 여자만 있고 애만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이제 처량하게 그렇게 피난을 이제 쫓아서 이렇게 가는 걸 봤다고. 근데 가장 충격적인 건 뭐냐면 그 흔히 보이지. 논두렁에 길옆 논두렁 그런 논밭 논두렁에 그 깐난애기를 포대기에 싸서 그 놓고 간다고. 그러면은 그 언니가 울잖아. 그 우는 소리가 지금도 귀에 아주 참 생생해요. 누가 뭐 언니를 걷어서 데리고 간 사람이 있겠어? 그 깐난애기니까 젖먹여야 돼. 젖이 어디 있어? 보통 사람은 젖이 없잖아. 애기 엄마나 있지.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그 오죽했으면 그 부모가 엄마가 그걸 버렸겠어. 그거는 참 그때에 봤던 그 광경이 지금도 보면은 인간의 허무, 어떠한 그 공허감이랄까, 참 전쟁의 그 참혹한 그러한 그 하나의 일면이겠지 그게. 그런 걸 참 보고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은 가슴이 찡하지. 그래가지고 어찌됐든 우리는 이제 그럭저럭 여러 날을 거쳐서 충청도 보훈을 가게 됐다고. 보훈까지 도착했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는 거기도 그렇지 뭐 누가 뭐 아는 사람이 있어? 뭐 어떻게 뭐가 있어? 충청도 저 보훈에서 옥천 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보훈읍에서 옥천 가는 길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한 2, 30리 갔을 거야. 그 가다 보니까는 이제 조그만 주막이 있다고. 뭐 동네라고 해야 뭐 초가집이고 초가집이고 뭐 한 5집이 있었을까?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게.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집을 어떻게 참 사정사정해서 거기서 이제 주저앉게 됐다고. 그 집을 보면 이제 조그만 사이장문에 있고 안방이 있고 조그만 안방이 있고 부엌이 있고 그 거름방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소 하나 키우는 송아지 키우는 외양간이 하나 있어. 그게 전부야. 그 마치 뭐 짐승이 사는 집이지 뭐 사람이 사는 집이라고 할 수 없지. 그게 가까스로 그 거름방을 얻어서 이제 우리가 거기에다 짐을 풀게 됐지. 그게 얼마나 좁으면 말이지. 거기 들어가서 앉아있기도 힘이 들어. 5식구가 앉아있을 장소도 못 되게 뭐 들어 눕는다는 건 폭에서 누우면 될까 뭐. 그렇게 좁은 방에 이제 하나. 어찌됐든 방은 방이니까. 그런 데서 이제 짐을 풀고 이제 귀가하게 됐지. 그래서, 뭐, 먹을 거라고 뭐 어서 뭐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거고. 뭐 어떻게 뭐, 그때 가서 이제 쌀이 조금 있었으니까 그걸 아마 죽을 쏘고 아마 간은 소금을 넣었던 것 같아. 소금을 넣어서 간을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뭐 하루에 2끼 정도 이렇게 죽을 쏘먹고. 근데 어느 날 얼마 안 있다가 그 집에서 칼국수 같은 거를 이렇게 참 해서 우리를 줬는데 그것도 아마 2그릇 됐을 거야. 근데 그렇게 저거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냥 멀건 그냥 국수 이렇게 좀 썰어서 넣고 그 물이 아주 국물이 그냥 멀게. 그 집도 아마 간장을 안 치고 소금을 쳤던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2그릇을 줘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 숟가락씩 2숟가락씩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5식구가 나눠서 먹던 좀 기억이 나. 그래서 이제 그게 처음 이제 우리가 피난 가서 그래도 방에도 얻어서 기거했던 그런 첫날이었다고.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 생활은 이제 또 다음에 얘기하지 뭐.